윤석열이 검사를 하다가 검사를 그만두고 로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방상훈의 변호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내가 검사라는 그 검찰에 있다가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우를 안 해주네. 그래서 사람은 큰 집, 그리고 그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조의 기도예요. 이제 당에서 쫓겨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 나갈 생각이 없어. 원래 겁이 많거든요. 네. 중앙지법은 왜 그런데요? 중앙지법은 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냈어? 노영희 과거 변협 대변인 양쪽 모두 끈이 있는 우리. 그리고 밤 생활에 대해서도 또 잘 아시죠. 룸사롱은 가긴 간 것 같아요. 근데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네. 작년에 갔는지 올해 갔는지 재작년에 갔는지 여름에 갔는지 겨울에 갔는지 봄에 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다가 한두 번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갔을 때 물어보나. 아 이건 진짜로 몰라서 하는 말인가? 아니, 진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준 이 말을 확인하려면은 그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당사자한테 아직 안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누가 아니, 제보자인지 몰라요. 본인이 그날 숫자리를 헷갈린다니까. 특정 못한다니까. 본인이 헷갈린다니까. 사실은 지기현 부장이 구속시 살 때부터 그 전부터 너 좀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이 너무 이렇게 많이 바깥에 노출이 되더라. 이런 얘기는 있었었는데. 법원 내에서도? 예,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튀니까. 근데 구속 취소를 시켜놓고 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구속 취소를 시켰어? 뭐가 있어? 너 아는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얘기 나오다가 술 마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하고 이런 거 좀 위험스러운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뭐 책 잡힌 거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좀 걱정들은 하기는 했대요. 법원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도.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가 차마 서로 입에서 소리내어 말하거나 이런 거 확인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텐데 할 텐데 이제 이런 정도로만 이제 특정을 못 하니까 내가 함부로 특정했다면 큰일 나겠다. 왜냐면 쟤네들이 A를 가지고 이제 B를 가지고 이제 모르는데 나 혼자 괜히 CD E 말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오픈돼 있는 것만 해도 벌써 이제 강남 역삼동 나와 있죠, 청담동 나와 있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지방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방. 서초동도 있고요. 네네. 보폭이 넓으시냐?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뭐 매번 같은 사람도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했던 동석했던 사람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패를 깠으면 그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면서 요리조리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단순지 복순지도 모르고 시점도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저희도 나름 자제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단초를 완벽히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아마 노종면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가 또 쌓이고 있는. 예, 쌓이고 있고 실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건 26일 날 이제 법관 그 회의가 있잖아요. 대표자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진짜 터지는지 아닌지 전통적으로 보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를 많이 했잖아요. 사법부는 약간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였고 지금 입법부도 현재도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는 듯한 외적으로 조금 과한 듯한 느낌 이런 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들 스스로 정신 차리고 자정을 해봐라라는 일정 기간 기회를 주되 26일 이런 때 만약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폭발이 안 된다 그럼 그 뒤에는 민주당이 정말 오픈을 하겠죠. 지난해 8월 사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 들어간 과정을 제가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사진 촬영하신 분은 직무 관련자라고 돼 있잖아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만약에 이 변호사의 사건을 지기현 판사가 했다라고 되면 옷 벗어야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옷 벗는 정도가 아니라 수사받아야죠. 그렇게. 이분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을 만한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했다는 게 좀 문제인데 없냐고. 아는 거 있지. 아는 거 이제 해놓고 이제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예. 네, 아는 거. 술 먹으라고.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하고 다른 얘기. 다른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우리가 나중에 한번 거기 가봅시다. 가서 술을 먹읍시다. 아니 왜 가요 우리가? 우리 몇 군데 특정하고 있잖아. 예, 수박기 예. 여기서 비용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보자고, 그치? 그래서 진짜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루 저녁에 지기현 투어. 그래서 우리가 안 돼.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바로 팔면 얼마 나와? 얼마? 그냥 좀만 줘봐요. 우리가 비싸게 아니야 많이 안 홍사원 선배 먹을게. 노래 부르느라고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 아니 안 돼. 거기도 노래 부르는 게 많았어. 그러니까 홍사원은 이 사람 역할을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자고. 야, 우리 아유, 내가 좀- 특갈비 설정할게. 좋아요. 특갈비 설정해가지고. 제가 그 비용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경백 사장한테. 네. 손은 씻었지만 이제 뭐 비용이 어떻게 되냐? 아는데 시가가. 우리가 예전에 알던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템프로라는 데가 있고 네. 템프로보다 뭐 조금 떨어진 데 점오라는 데가 있고 네. 뭐 막 설명을 해요. 1종이 아, 등급이 다 룸사롱이고 있구나. 2종이 다늘란점이고 이 가게 같은 경우는 3종이야. 일반 음식점인데 그냥 사실은 이렇게 뭐 하면 안 되는데 룸사롱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법이지. 거기는 3종 탱카페야. 3종. 네, 하는데 그 가격을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나오냐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그렇게 놀면 둘이 갔을 때 한 400 나온대요.
그럼 200이 딱 맞네. 둘이 갔습니다. 1인당 200이네. 네. 400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는 야 그렇게 비싸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는 탱카페라고 하면은 탱카페? 그 여성 그 접대부 그분들을 상시 고용 못 하잖아요. 부르잖아요. 소위 말하는 보도라는 데서 부른대요. 부르면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주고 하는데 시간당 거기서 나온 거 아니야? 지금 판사가? 그러니까 5시간을 만약에 모든 걸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게 거기서 보면 뵌 게 아닌가? 5시간에 이분을 그냥 고정해서 5시간에 그 테이블에 앉히는데 100만 원이래요. 5시간. 예. 그러니까 야 그렇게 비싸. 시간당 2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2명이 갔을 때도 한 400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어마어마하구나. 홍백 사장 사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분 사건 때문에 그 경찰 20명이 옷을 벗었어요. 경찰 20명이 유명한 옷을 분입니다. 압수수색 갔는데 경찰 자기 개인차 뒤에서 뭐 골프차랑 명품백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반에 반도 안 말한 깐 거야. 거야. 일단 오늘 특수용어 하나 3종 3종 탱카페? 탱카페. 예. 처음 나왔다 이거. 근데 보도방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이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그게 조금 지금 갈리는 부분이에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않는 그 룸살롱이었다. 이제 이런 근데 주장을 그 하는 가게를 거고. 정확히 특정해주고 확인해준 분이 이경배 사장이 그 보도방 업주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업주가 이경배 사장이 연락하는 데는 보도방 라인하고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경 판사 시간이 어디서 나왔나 그 시간 개념이 철두철미한. 이제 똑똑하다. 왜냐면 5시간에 100만 원이면 시간당 20만 원인데 그러니까 여기 시간 개념이 시간이 얼마야 지금? 세상이 전부 다 비싼 시간 거야. 단위로 돌아가는데 응? 구속도 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지. 야 꼼꼼한 분이네. 다 경험에서 나온. 한동훈이 MB 때 청와대 민정에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한테 예쁨을 받는 주류였어요, 주류. 자, 근데 저 한직에 놀고 있던 성렬형을 가끔 챙겨줄 때 그때 말이야 캐비넷에서 서류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때 많이 봤어 이 얘기를 윤석열이 했었어요. 예전에. 예. 예. 그런데 캐비넷류의 소설이라고 그런 건 없다고요?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일 텐데 우병우 한동훈은 특별히 잘할 텐데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기획도 다 그 캐비넷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나경원, 이준석 격차가 있었는데 오차 범위 내로 줄여줬다. 이거 띄워주세요. 뉴스타파에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패턴이 홍준표 대구시장 될 때도 비공표 여론조사 공개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한번 돌려주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나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줍니다. 수차례. 그러면서 그 비용을 다 누군가 대납하고 당선이 되잖아요. 근데 같은 패턴으로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때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후보 본인이 2021년 5월 9일에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겁니다. 명태균 씨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냐면 오세훈 때 내가 도와준 걸 보고 그걸 안 이준석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즉 전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내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나경원이 많이 앞섰죠. 많이 그거에. 앞서갔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비슷하다고 그러니까요. 뒤집었다고 막. 그게 명태균 씨 어떻게 보면 기술이기도 하죠. 기술이. 그거는 뭐 본인이 만든 질문지를 조정하거나 문항을 조정해가지고 하는 기술은 아니면 분명히 대놓고 있어요. 조작도 했으니까. 근데 똑같은 방식이 석 달 전에 오세훈 나경원 할 때 그때 나 그때 똑같이 합니다. 그때 똑같이. 그러면서 제가 명태균 씨한테 최근에 전화해봐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나경원을 떨어뜨린 거지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 많은 여론조사를 결정적으로 패턴이 똑같네. 이준석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동탄을 택하잖아요. 네. 동탄을 왜 택했겠어요? 자기는 노원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노원에서 뼈를 묻겠다 그랬잖아요. 네. 노원에서 명태균 씨가 한 4번 정도 조사를 돌려줬어요. 졸렸는데 너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너 택도 없어. 민주당 후보한테 택도 없이 져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늦게 그건 또 공표형 여론조사도 포함이 됐는데 언론에 발표를 안 하려고 용을 많이 썼더라고. 근데 당시에 그 폴리뉴스라는 데서 그걸 보도를 했어요. 폴리뉴스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당신이 의뢰한 거냐? 아니. 우린 실어달라고 하면서 실어줬어. 노원병에서 안 된다는 사실. 개혁신당을 창당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는 그 여론조사 명태균 씨가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향한 명태균의 입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캐비넷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좀 호의적이야. 이준석이 잘한 거지. 아니, 검찰에서는 내가 도와줬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준석이 잘한 거야. 방금 속보 홍준표 국민의힘 하와이 오지 마라.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 장 했잖아요. 그 바다 보이는. 요즘은 야 세상에 구글로 그거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호텔 안에서 네. 밖을 본 사진인데 그걸 호텔을 찾아보더라고. 찾았어요. 위치를 특정해서 집주인까지 지금 막 이 집주인 누구야? 근데 보니까 그 지역에 통일교 부동